홀로 사는 삶, 행복한 마침표를 위한 5가지 길. 누구나 한 번쯤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특히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과 평온함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은 더욱 깊어지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의 주인공이 되어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 글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흥미와 재미를 더한 창작을 통해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삶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1. 나만의 버킷리스트가 아닌 마침표 리스트를 만들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버킷리스트라고 하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삶의 마지막을 행복하게 장식하기 위해서는 버킷리스트를 넘어 마침표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침표 리스트는 단순히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 삶을 온전히 마무리 짓는데 필요한 일들을 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의 삶을 담은 자서전 쓰기, 가장 소중한 추억이 담긴 사진 앨범 정리하기, 정든 집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음 사람에게 좋은 기운을 물려주기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유산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마지막 순간까지 능동적으로 삶을 주도하는 힘을 줍니다. 마치 인생이라는 긴 영화의 엔딩 크레딧을 스스로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마침표 리스트를 작성할 때는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창한 여행이나 값비싼 물건을 사는 것보다 어릴 적 좋아했던 길을 다시 걸어보는 것, 잊고 지냈던 옛 친구에게 따뜻한 편지를 쓰는 것, 나를 사랑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는 글을 남기는 것 등이 더 큰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2. 마지막 만찬에 진심을 다하라. 영화 카모메 식당의 주인공 사치에처럼 혼자 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한 행복한 식사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한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만찬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 음식에 담긴 추억과 감정을 함께 음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마지막 만찬으로 굳이 비싼 코스 요리를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어릴 적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 첫 데이트 때 먹었던 추억의 떡볶이, 나를 위해 처음으로 직접 만들었던 서툰 계란말이 등 내 삶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음식들을 다시 맛보는 것입니다. 그 음식을 먹으며 그 시절의 나와 마주하고 그 시간의 감정을 다시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함께 먹는 사람입니다. 혼자 먹는 마지막 만찬이라 할지라도 영상통화를 통해 멀리 있는 친구나 가족과 함께 나누거나 혹은 그들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함께 식사하는 기분을 내는 것입니다. 밥 한 끼에 담긴 정서적 의미는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합니다. 3. 나만의 작은 아지트를 만들고 그곳에서 추억을 남기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 집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희로애락이 담긴 소중한 공간입니다.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작은 아지트를 만들고 그곳에서 좋은 추억을 많이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아지트는 거창한 공간일 필요는 없습니다. 좋아하는 책들로 가득 채운 작은 서재, 밤하늘을 보며 차 한 잔을 즐길 수 있는 창가 혹은 따뜻한 햇살이 잘 드는 거실 소파 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공간에서 내가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아지트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나만의 시간을 보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조용히 책을 읽고 창밖 풍경을 보며 사색에 잠기고 좋아하는 영화를 보며 웃고 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렇게 쌓인 소중한 추억들은 나의 영혼을 풍요롭게 채워주고 마지막 순간까지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4. 새로운 취미를 통해 삶에 끊임없이 활력을 불어넣자.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무언가를 배우고 즐기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행복한 죽음을 위해서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며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취미는 꼭 어려운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릴 적 배우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 포기했던 악기 연주, 동네 공원을 거닐며 야생화를 관찰하는 것, 디지털 드로잉을 배워 나만의 작품을 만드는 것 등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시도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는 뇌를 자극하고
삶에 대한 호기심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또한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일지라도 사회와 단절되지 않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마지막까지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5.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준비를 하자. 죽음을 행복하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유언장을 남기거나 장례 절차를 미리 정하는 것을 넘어 내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주변 사람들과 진정한 이별을 나누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나의 장례식을 미리 상상해보는 것입니다. 어떤 음악이 흘렀으면 좋겠는지, 어떤 사람들이 와서 나를 추억했으면 좋겠는지, 어떤 분위기였으면 좋겠는지 구체적으로 상상해보세요. 이 과정에서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주변 사람들에게 솔직한 마음을 담은 편지를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미안했던 일, 고마웠던 일, 사랑했던 마음들을 글로 남겨보세요. 이는 상대방에게도 큰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후회 없는 마무리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혼자 사는 삶의 마지막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고 내 삶을 스스로 완성하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 제시된 5가지 방법은 단순히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 삶의 마지막까지 주체적으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삶의 마지막 순간, 우리는 분명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행복한 삶이었어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